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지역에 권성동이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임명한 것, 대통령실에 구급 행정요원으로 임명한 것,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면서 권성동이 부적절하게 해명하면서 제가 실수다라고 넘어갔는데 이게 해명이 잘못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책임론을 묻게 되면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자, 책임론을 묻자 이렇게 되면 이 책임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에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장제원이 여기에서 며칠째 좀 참고 있다가 오늘 아침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권성동을 향해서 집권 여당 대표의 막중한 자리임을 잊지 말라. 말씀이 너무 거칠다. 자신은 대통령실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천, 대선 선거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팀에 넘겨서 인사팀에서 정밀하게 검증한 다음에 그렇게 대통령실을 꾸렸다. 모든 대통령실은 그렇게 꾸립니다. 이렇게 꾸렸는데 권성동이 무슨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강원도 지인의 아들인 건 맞는데 자신이 추천을 했는데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임용을 해서 자신도 서운하고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 거칠다. 자신은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아서 정식 인사 루트를 통해서 임용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제원도 말은 너무 거칠다 정도로 표현하고 말았지만 이 뒤에는 장제원의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권성동의 실수든 부적절한 것이든 또 더 나아가서 권성동의 의도가 있든 이게 지금 책임론으로 불거진 것입니다. 책임론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장제원의 책임론이냐? 여기에서 장제원이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압력을 받았다니 추천을 받았을 뿐이다. 표현은 이렇게 억눌렀지만 장제원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은 장제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스태핑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기자들이 질문하자 다른 질문 없느냐라고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 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 출범하는 신생 정부의 경우에 이런 내부 권력 투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장제원과 권성동이 사사건건에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이 큰 가닥에서 이미 부딪히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오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오르냐, 이 의견 차이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대통령실 인사로까지 문제가 옮겨 붙은 겁니다. 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대통령실 초기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는 모두 추천입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인사 검증을 거친 다음에 임용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관례고 이 이외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별정직 공무원들은 모두 추천에 의해서 임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성동이 여기에 해명을 하면서 자신이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대선 때 굉장히 공로를 세웠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추천했다라고 그까지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것과 엮어서 대통령실 인사가 계속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성동이 얼토당토하는 아주 부적절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추천을 했는데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임용을 했다. 강원도 촌놈이 서울 와서 9급 월급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9급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압력을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전수조사를 하자
뭐 용궁이다. 지금 대통령실을 가리켜서 용궁이다. 모두 지인들로 다 채워진 것 아니냐. 국정조사를 하자.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커졌는데 장제원이 꾹꾹 참고 왔고 또 앞으로도 참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권성동이 책임론까지 이 장제원의 책임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 책임론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제기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의 말 속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 아니냐라는 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성동이 직접 그 말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책임론이 불거지게 됐고 권성동의 그 말 뒷 배경에는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장제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장제원이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는 권성동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슨 압력을 했단 말이냐. 나는 추천받았을 뿐이고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에 첨부된 자료들을 누구 추천인지 알 수 없도록 해서 인사팀에 넘겼고 인사팀은 세평이나 능력, 선거 공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인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제원이 이렇게 직격탄을 참지 못하고 직격탄을 날리자 오늘 아침에 권성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제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부적절한 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권성동이 자신의 한 말을 사과를 하고 이걸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걸 유야무야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장제원이 폭발을 하면서 권성동이 정확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만이 지금 권성동의 말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인사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걸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책임론까지 연결이 되면서 권성동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권성동이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아침 도어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질문 없느냐, 다른 말씀 없느냐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지지율 30%가 무너진다. 가장 나쁜 악재가 이준석 문제라든지 이런 장제원과 권성동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통령실 인사 부분은 추천이나 선거 때 공헌에 따라서 대통령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별정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오는 것이 관례였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유튜브 누나가 임용이 됐다. 또 다른 지인의 아들이 임용이 됐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원칙대로 했다라면은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프레임 씌우기 아닙니까? 이 지금 지인들로 다 용궁처럼 뭐 대통령실을 꾸몄냐.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게 좀 심각해지면 현재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은 국민을 보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사퇴시킬 사람은 사퇴를 시키고 이렇게 정리해 가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 것은 권성동의 그 부적절한 해명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해놓고선 또 무마도 못합니다. 수습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자신이 또 지금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장제원이 참다 지금 오늘 폭발을 한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뭐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뭐 점심을 먹었고 점심값은 형이 냈고 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은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뭐 점심을 누가 먹는지 관심 없습니다. 일을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정일, 정치를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될 겁니다. 이 문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 푸는 순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으로는 앞으로 더 분란만 생긴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준석에 이어서 권성동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로 다시 돌려야 하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고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야 한다. 지금 전당대회 회의에 출마할 만한 여당의 대표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뛸 수 있도록 이 장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죠. 국민의힘을 전당대회 분위기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에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전당대회 분위기로 빨리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목이고, 권성동과 장제원이 첫 충돌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장제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장제원이 옳습니다. 권성동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만약 권성동이 의도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건 권성동을 용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권성동이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장제원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싶었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현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도 우리가 왜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제원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장제원 죽이기로 가는 거냐라고 되는 겁니다. 장제원이 권성동에게 말씀이 좀 거칠다라고 한 것은 그래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밑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권성동의 직무대행 부분을 적정한 시기에 중단을 시키고 전당대회,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로 가는 정치 일정을 짜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동이 자신의 말 실수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이 인사들을 정리하는 것,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다.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의 그 프레임 공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여론이 돌아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실수, 부적절한 은행으로 여론이 나빠지게 되면 그 문제를 나빠진 여론에서 또 풀어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물밑에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제원의 분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인사를 놓고 책임론이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 모두에게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별 큰 문제도 아닌 것이 이렇게 국정을 흔드는 문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권성동 탓입니다. 권성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